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향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배경이 살짝 오늘 낭독할 책은 작년에 출간된 제 책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 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해 볼 장면은 두려움에 대한 저의 과거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두려운 게 있으신 분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전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용기가 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일단 도전해. 전날부터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잠을 청해보려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자신이 먼저라는 듯 앞다투어 피어올랐다.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아무도 몰라주면 어쩌지? 망신당하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당일 아침이 되자 다한증도 없는데 갑자기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하지만 이미 피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준비되었고 나만 등장하면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심호흡밖에 없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리고 자리에 오른다. 사람들의 박수가 흘러나오고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리에 오른 뒤에는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곧장 표현된다. 표현한다보다 표현된다가 적당하다. 저절로 움직이고 말하는 중이니 그 순간에는 딱히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 보통 이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른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휘감고 있었는데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냐는 듯 아무 생각 않고 몰입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단 하나의 감정만 남는다.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음을 느낀 강렬한 감정이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두려움은 사라지고 살아있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3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던 순간이었다. 2시간 동안 오직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들을 위한 강연. 돌이켜보면 늘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서울로 상경하고 배우 지망생을 하고 극단을 만들어 연극하고 북튜버를 시작하며 강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책을 쓰는 일까지 말이다. 도전을 많이 한 만큼 실패의 경험도 많았다. 도전을 자주 하니 사람들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나는 불안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 준비는 다 해놓고도 막상 때가 되면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도전의 결과가 모두 내 기대에 부응한 것도 아니었다.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좌절한 적도 많고 나랑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좌절감에 빠지곤 했다. 그 순간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실패의 경험이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되었다. 문제는 늘 생겼다. 그때마다 무척 힘들고 슬펐지만 결국에는 해결되었다. 문제를 겪는 순간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릿한 경험이 다수다.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었다. 이 말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혹은 앞으로 겪게 될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된다는 걸 뜻한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니 그동안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패라고 규정지었던 일들이 모두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실패는 내가 실패라고 규정지을 때만 실패가 된다. 그 경험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길에 겪은 해프닝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된다.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한 번은 꼭 실패를 겪는다. 한결같이 고난을 딛고 일어선다. 그렇게 원하는 걸 이뤄낸다. 그 작품의 결말이 성공이라면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사실 실패란 없다. 삶이 지속되는 한 모든 경험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이런 마인드로 뭐든 다 해본다. 그리고 하다가 못하겠으면 내려놓는다. 많은 경험을 해봐야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앗아가고 결국 나에 대해서 알 기회까지 날아가게 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 가지 경험을 맛보지 못한다면 아깝지 않은가? 나는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하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갈 예정이다. 우리의 경험을 막는 주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전했다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였다고 말하더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니까. 누가 실패래?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뭐든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것에 용기를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미뤄두고 일단 고. 두려움이라는 허상. 인간은 왜 두려움을 느낄까? 파고 들어보면 결국 인간은 생존을 위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실 두려움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감정이다. 옛날 옛적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였다. 지금이야 야생에 내던져질 일이 없으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체를 만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위험이 도처에 늘 도사리고 있었다. 세상은 인간보다 강한 생명체들로 가득했고 기후나 환경 변화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질병에도 취약했다. 그런 상황에서 위험에 처했으니 조심해 라고 신호를 주는 역할을 두려움이 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일어나는 몸의 생물학적 반응 덕분에 인간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산을 혼자 타다가 멧돼지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신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커지고 온몸이 떨리고 목뒤가 경직되며 머리카락이 바짝 서는 느낌이 들 테다. 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도 가빠질 것이다. 이런 신체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신비롭게도 인간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결과다. 원시시대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방어 기제와 같았다. 200만 년 인류의 역사로 보면 대부분의 기간은 무방비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유전자에는 두려움이 장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자주 느낀다.
친구가 내 뒤에서 험담을 했다고 하면 심장이 뛰면서 화가 나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데도 200만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교감신경은 생명이 위협받는 줄 알고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상황이나 상대를 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신체 시스템은 우리 몸에 강력하게 남아 우리를 보호하려 한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 두려움을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은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준다. 하지만 일상에서 겪는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은 반응이다.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 반응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통제함으로써 두려운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착각이라는 것을.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수월해진다. 나의 교감신경을 자극한 저 사람과 이 상황은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어떤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 불안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더라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두려움은 유전자가 심어놓은 허상이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인식하려 애쓰다 보니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고 조금 더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 인스타그램을 해볼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볼까? 이런 고민은 당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가? 잘 생각해보면 인생이 폭삭 망하는 일도 아니다. 유튜브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가?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다.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사업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는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크백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라고 한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걱정거리의 79%,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걱정거리 16%를 제외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단 5%의 걱정거리만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단 5%의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하라고 한다.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느껴지는 걱정과 두려움은 허상이니까. 당신이 하는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을 문제이니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라고. 시작이 반이야. 그날은 맑았으면 좋겠어. 식당 웨이팅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는 희망적이지 않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 왜냐하면 날씨나 식당 대기 같은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행 계획을 짜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여행 가는 날에 날씨를 좋게 만드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함께 가는 사람의 컨디션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기대하는 게 많아질수록 불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는 연인, 부부, 가족 간의 싸움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상대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술 좀 줄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에 책 한 권은 읽어야지. 운동 좀 해. 연락 좀 자주 해. 등등 내 불안감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행동을 제약하려 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강요하면서.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가까운 연인, 가족이라도 나와 다른 개별적인 존재이다. 그도 그만의 생각이 있는 독립된 주체인데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나의 두려움을 이해해줘야 하는 존재,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 온실을 나와 야생으로 발을 디딤과 동시에 세상은 나의 적이 되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게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적으로 규정했다. 세상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내가 정하면 된다. 아주 쉽다. 그냥 세상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되면 기쁘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슬프고 화가 나고 좌절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기대가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계획과 기대에 맞춰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망하고 싶지 않다. 상처받기 싫다. 그래서 시도하기를 포기한다. 아예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하지만 회피는 내 삶을 성장시켜주지 못한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체될 게 뻔하다.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거기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2018년 유튜버는 레드오션이라며 다들 시작하기를 주저했다. 지금보다 채널이 훨씬 적었는데도 말이다. 처음에 나는 딱히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며 극단 생활하기도 바빴고 영상 제작 편집이라는 기술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당시에 새롭게 생긴 흥미가 있었는데 바로 명상이었다. 태어나 처음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튜브로 명상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찾아보던 중 즐겨보는 마음챙김 채널이 생겼다. 영상 스타일은 단순했다. 방 한편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며 간단한 자막이 달려 있었다. 그 영상을 보고 멀게만 느껴졌던 영상 촬영과 편집이라는 작업이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다. 컷 편집과 자막 넣는 정도의 영상 제작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때 재미있게 읽고 있던 책이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였고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어서 독서 노트도 꼼꼼하게 썼다. 내 인식의 전환이 크게 일어난 책이었다.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었다. 나만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쉬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미움받을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답답했다.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라는 창구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걸 좋아하니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다. 찾아보니 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버를 북튜버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북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다. 정리하고 있던 독서노트 내용을 대사로 만들어 핸드폰을 방에 세워두고 찍었다. 그리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노트북으로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달았다. 맨 처음 만든 영상을 보면 참 담백하다. 영상에 자막만 있다. 첫 영상이 조회수가 꽤 나왔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회수 100도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영상은 금방 그 숫자를 훌쩍 넘었다. 구독자도 생각보다 빠르게 늘었다. 아마도 처음 리뷰한 책이 그때 인기 있던 책이라 검색 유입이 있었던 듯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책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진정성이 통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니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하는 운이 좋아서였을까? 그 이후로 긴 버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일명 존버. 채널을 만든 지 4년 만에 구독자 10,000명이 되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용기 내서 시도해보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생각만 하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덕분에 북콘서트 MC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작가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크리에이터나 독서법 관련 강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퇴사도 했고 책을 출간한 기회도 주어졌다. 또 유튜브를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던 지인들이 용기를 얻어 유튜브를 시작했다. 용기를 내서 소소하게 시작한 북튜버 활동이 5년 뒤 내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영향력은 더 커질 게 분명했다.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다면 거의 다 한 거나 다름없다. 시도도 해보기 전에 드는 각종 두려움과 걱정은 허상이다. 시작하고 나서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해결책을 생각하면 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냥 시작하는 거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기에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모르는 소리다. 처음만 좋았지 그 이후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겪으며 멘탈을 부여잡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아, 맞아. 세상은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 네. 제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으면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한 챕터를 채웠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게 이기는 것이다. 도전하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그 내용들을 이 장에 담았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그 마음, 내 기대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되지 않을까봐, 좌절할까봐, 실패할까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고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 내라고 하는 신호라고 바꿔보시고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낭독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 보니 졸리네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책 들으면서 꿀잠 자세요. 안녕.